네, 안녕하세요. 카이가 느닷없이 KF-21EX라는 애를 좀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 카이가 그리고 있는 그 전체 진화 패스에서 KF-21 블락 3는 뭉개져 있어요. 그리고 KF-21EX의 완성 시점은 뭐 2040년이다.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조식이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뭘 뭉개고 할 때는 어두컴컴한 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어두컴컴한 카이의 개꿈 혹은 잔머리를 오늘 다 까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좀 말을 좀 이렇게 교묘하게 잘 이렇게 짜집기를 했냐면 그 세계적인 그 밀리터리 평론지죠. 에이비에이션 위크. 거기도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7월 26일 그 기사에 보면은 카이가 코스트 절감을 위해 KF-21EX 사양을 낮췄다. 일단 KF-21EX는 원래 없던 거고, 원래 없던 거니까 새로 낮출 것도 없고, 뭐에 대비해서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데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곰곰이 읽어보면 결국 두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엔진 배기부 부위 적외선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걸 포기했다. 아이고, 골 아파. 저도 골 아프네요, 말할 때. 두 번째는 초장거리 스텔스를 포기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면 마치 대한민국 공군 국방부 방사청에서 이것도 힘들게 읽어야죠. 엔진 배기부 부위 적외선 방출량 감소를 검토했었거나 혹은 초장거리 스텔스를 검토했었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검토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무슨 복잡한 소리냐. 이게요, 이 소리입니다. 참나. 이거예요. 엔진 배기부에서 적외선 방출, 그러니까 열 방출을 줄이려면 저렇게 밑에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엔진 배기구를 둬야 돼요. 6세대 기체 중 저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체 종단이 초고열을 감당해야 되잖아. 저거 무슨 기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체가 굴뚝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열을 분산시켜 주는 거거든. 저걸 왜 하냐면요. 요새는 이제 다 적외선 감지기를 돌리니까 허공에 이게 열이 발생하는 부위를 적외선 센서가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레이더로는 비행기가 안 보이지만 적외선으로는 보이거든. 감지가 되거든. 그래서 저걸 히트 시그네처라 그럽니다. 적외선 방출 흔적, 열 방출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희미하게. 저게 6세대기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걸 하려면 이제 말하자면 기체 종단이 초고열을 감당해야 되고 아니 비행기 기체 종단이 초고열 굴뚝 역할을 해줘야죠. 열 방산 굴뚝, 열 방열 굴뚝. 그리고 이게 뭐 당연히 이게 저기 뭐야 수시로 뭐 도료를 바꿔준다든지 뭐 그 껍데기를 여러 층으로 해서 갈아 끼운다든지 하는 그 유지 운영비가 이게 보통이겠어요? 저 부위가 고열 고압이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압력으로 비행기가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장거리 광대역 스텔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무미익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캔티드 이제 그 꼬리 날개라 그러죠. 비스듬한 꼬리 날개를 해도 저게 뭐 좀 낮은 대역 VHF인가 UHF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꼬리 날개를 비행기 뜬 다음에 딱 눕혀서 접혀버리든지 해서 이게 아예 안 서야 돼. 수직 미익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이게 초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뱃속에 내부 무장뿐만이 아니라 한 15톤이라고 제가 작게 쓴 건데 15톤이면 이게 F-15가 내부 연료 싣고 어깨 두 개 다른 컨포머 탱크에 넣고 배 주렁주렁 다른 세 개 보조 탱크 넣고 해서 한 4, 5톤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비행기가 크니까 그거보다 더 가야 돼. 그러니까 20톤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20톤이면 얼마요? 2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에 드럼통 하나가 드럼통으로 따져서 그게 160톤 정도 돼요. 160kg. 그러니까 이거는 한 그런 드럼통으로 10통이면은 2,000리터, 100통이면은 2만 리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한 3, 40통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부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괴물과 같이 큰 비행기예요. 저 초장거리 스텔스라는 게. NGAD나 GCAP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대한 무미익 전익기예요. 이게 거의 그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언제 하자 그런 적 있냐 이거지. 그거 안 하겠다는 발표를 왜 하는데 언제 이런 거 하자 그런 적 아니 이런 거 하자 그런 적 있냐고요. 무슨 그림엔 그려놓을 수 있어도 카이가 새삼스럽게 이거 합니다 안 합니다 발표할 근본이 되나? 자기들이 뭐 내부에서 메모 그려가지고 이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트 시그네처가 없는 히트 시그네처 그러니까 열방출이 최소화된 스텔스. 그럼 저런 식으로 그 뒤 배출구가 방열 굴뚝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우리? 그 다음에 초장거리 스텔스. 그러면 무지하게 큰 전익기 영상에 비슷해가지고 무지하게 큰 초대형 초고급 기종인데 저런 거 하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카이가 느닷없이 저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가지고 왜 미국 잡지에까지 해서 마치 미국 잡지도 속아 넘어가게 마치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아니 백모는 있었어 그런 계획. 저는 밤중에 혼자서 그림 그렸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백모가 뭐 특별히 발표할 자격이 없잖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야웃가웃한 거죠. 뭔가 다른 복선이 있는 거죠. 저렇게 복잡하게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말을 까고 나면 우리는 미국 NGAD, 유럽 GCAP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이런 소린데 이게 새삼스럽게 할 말이냐. 공군 방사청 국방부가 그런 방향 택한 적 있나? 예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카이가 이제 순진했을 때 또 우리가 순진했을 때 막 모두 한다 할 때 그림이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인데 판타지 수준의 얘기입니다. 5세대를 2020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세대 날아다닌 지 지금 4년 지났어야 돼. 아니죠? 5.5세대를 2030년까지 해야 돼. 아니죠? 그 다음에 6세대는 2040년까지인데 6세대의 비행기를 보면 지금 카이가 안 하겠습니다 한 그 비행기야. 이건 옛날이에요. 옛날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림 그릴 때. 그래서 뭐하러 이런 거를 인터뷰를 했지? 그리고 에비에이션 위기랑 왜 그 뜻이 뭘까? 그래서 뒷맛이 찜찜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국산 엔진 만들어지는 걸 명분 삼아서 카이는 확대판 세기체 만들겠다 해요. 근데 그 세기체가 그전 6세대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KF-21 확대판으로. 그 얘기더라고.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카이 저기 사장님이든 부사장님이든 모시고 충분히 얘기 나눌게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국산에 최대 18,000파운드까지 나오는 엔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0kW 출력을 뽑아가지고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레이저 무기를 디렉셔널 에너지 웨폰 DEW라 그럽니다. 그걸 장착한 새로운 기체를 만들겠다 해요. 이게 왜 새로운 기체가 되냐면 지금 KF-21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엔진 및 발전을 또 반전이라 그랬네. 요새 키보드가 잘 안 먹어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엔진 및 발전 용량은 이건 새로운 기체를 뜻해요. 지금 KF-21이 아니라 그보다 커진. 언제 이런 걸 논의한 적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블락3 얘기는 뭉그리고 블락3를 엎어갖고 블락3랑 새로운 18,000파운드급 엔진이랑 새 기체랑 이렇게 한 군데 묶어갖고 그걸 KF-21EX입니다. KF-21의 연장입니다. 이러고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카이 정신 좀 차리세요. 강 사장님. 예? 잡아 하는 군번이 아니잖아.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엔진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KF-21 기체에다가 그 28,000파운드짜리 딱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카이 엔지니어들은 이거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 2, 3일 전에 카이에서 요새 하도 이상한 밀덕들이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 카이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운데 떠 있는 게 이제 그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밀덕이 있었나 봐. 미국의 치명적 실수 발각 KF-21 9대 극비리 성층권 이륙 미국 특허 갑질 끝났다.
아주 그 쌍스러운 그 전형적인 국뽕이죠. 하도 갑갑해서 카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이걸 반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대는 택도 없고 지금 있는 거 그 6대, 그다음에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까지 해서 8대, 그게 다고 성층권 이력은 맨날 하는데 그게 무슨 별거라고 극비리해야 하냐. 성층권은 맨날 날아다닌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프로그램에 또 이겁니다. 한국 무서운 성장세, KF-21 국산 엔진 추력, 미국 경합, 마하 3.6, 항공 추진기, 코브라 기동. 글쎄 국산 엔진을 KF-21에 쓸 수 있냐 없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마하 3.6은 택도 없는 소리고 코브라 기동은 그건 뭐 중요한 걸로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현대 전투에선, 현대 공중전에서는 코브라 기동 같은 거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나와서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엔진 통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이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통합되거나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 추진계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찬웅 선임입니다. 저는 항공기 추진계통, 엔진 관련된 곳에서 특히 흡입구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만한 그 전투기획도 엔진이 개발되면 저희 KF-21 항공기에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떠한 그런 엔진을 항공기에 통합시키는 업무인데, 이게 생각처럼 엔진을 그렇게 갈아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엔진마다 필요한 어떤 그 공기 유량, 그러니까 흡입구를 통해서 엔진이 필요한 공기를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엔진마다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체계 종합 입장에서 그 엔진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체계 종합하는 것들이 다 저희 회사가 가진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밀덕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게 뭔지를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데, 비연료 소모율, Specific Fuel Consumption, SFC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떤 엔진이 그 추력이 낮을 때, 높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추력 대비의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엔진이 보통 RPM 한 1000 몇백, 한 그 정도, 1000 얼마쯤에서 추력이 좋아지잖아요. 아니, 엔진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이 제트 엔진은요, 보통 그 밀리터리 스러스트라고 그러죠. 드라이 스러스트의 최고치에 가까워질 때, 그렇게 KF-21 같으면 그 드라이 스러스트 최고치가 13,000파운드, 14,000파운드 포스 정도 되거든요. 그때 연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KF-21 그 F414 엔진은. 그럼 걔를 추력이 낮아지면 연비가 점점 떨어져. 연비 떨어져요. 연료 효율성이. 그래서 이래서 11,000파운드 가게 되면 상당히 높아져. 그 연료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연료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단위 추력 대비해서는. 그래서 어떤 역설이 성립하는데요. 뭐냐면은, 야, FA50에 말이야, 그 404 엔진 너무 약하잖아. 그거 한 11,000파운드밖에 안 되잖아. 걔를 말이야, F414로 바꾸면 좀 좋을 거 아니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양반이 말한 첫째, 공기 유입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가지고 덕트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름도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FA50은 워낙 작은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웬만큼 그 목적에 맞춰서는 11,000파운드 이상 쓸 일이 없어. 11,000파운드 포스 이상. 그럼 11,000파운드 포스 수준에서 F404 구덕더리 엔진이 효율이 좋냐? 그거보다 좀 나중에 나온 F414 엔진이 좋냐? 그러면 오히려 F404가 좋아요. 제가 그 표 봤거든. 물론 13,000파운드를 쓰겠다 그러면 404는 아예 그게 안 되니까 414 써야지 그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모든 것이 모든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엔진이 하나 툭 튀어나왔다고 그냥 마음대로 바꿔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그 카이 임원진이 발표한 거, 저는 카이 엔지니어와 카이 임원진을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해요. 카이 엔지니어들은 개고생하고 있고요. 카이 임원진들은 엔지니어들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엔지니어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저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고생할 겁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18,000파운드 엔진이 나오면 거기서 100kW 뽑아갖고 레이저 무기 달겠다 이 소리인데, 일단 18,000파운드 엔진이 나오는지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한들 공기 흡입구부터 전체 구조가 다 바뀌고, 세 번째는 발전을 그렇게 뽑았으면 그 기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발전 용량을 확 뽑아 쓰기 시작하면 대량으로. 그 기차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체 이름을 KF-21X라 그런 거예요. EX라고. KF-21EX라고. 근데 기체 형상 전체 틀은 지금 KF-21을 좀 수정해서 마치 F-35A와 공군이 쓰는, 미 해군이 쓰는 F-35C가 뭐 형상 느낌은 좀 비슷하거든. 근데 완전히 다른 기체거든요. 그거 두 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정정당당하게 하지. 그냥 블록3 하겠고요. 엔진 개발되는 거 봐갖고 그때 공군이나 이런 데서 혹시 필요가 제기가 되면 레이저를 장착을 한 그런 그 새로운 기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블록3는 왜 뭉개냐고. 지금 국민들은 블록3, 스텔스, 전자전, 그 다음에 그 이오다스, 적외선, 분산개구 적외선, 이걸 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다 뭉개갖고 EX에 갖다 때려 붙인 거 아니에요. 지금 폭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폭력적이면 되나? 카이? 강 사장님, 옛날에 침 좀 뱉으셨어? 왜 그래? 사람이? 이 바닥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엔지니어를 외면하는 최고 경영자들 혹은 그 심지어 이때는 사고 친 게 군인이 사고 쳤을 것 같아요. 육군 쪽에서. 뭘 모르니까. 헬기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 좋잖아. 블랙호크 엔진 말이야. 그거 GE 엔진 그거 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그냥 그게 저기 프랑스 쪽에서 들어온 거니까, 에어버스 쪽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냥 에어버스 쪽에 쓰던 엔진 썼으면 쉽게 끝났는데 이걸 GE 엔진을 걸었다고요. 에어버스 엔진은 후방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돌아가는 회전력이. GE 엔진은요, 이걸 엔진을 이제 왼쪽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이제 헬리콥터 조종석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GE 엔진은 출력이 옆으로 돼요. 앞에 그 흡입구 쪽에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 흡입구 측면으로 출력을 뽑는 엔진을 배기구에서 인라인으로, 인라인이라는 건 저 샤프트 방향하고 똑같이 해서 뽑아버린 거예요. 원래 저 직각으로 뽑으려고 저 안에 작은 기압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 저기 회전 방향 바꿔주는. 그리고 좀 그 감속도 해주고 회전 속도도 줄여주고. 그거 안 쓰고 뒤로 뽑아버린 거예요, 저거. 인라인으로.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진동이라든지 회전 이런 건 전부 굉장히 그 복잡한 동적 세계거든요. 다이내믹 필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진동이 극악해지고 출력이 저하됐죠. 그 다음에 블랙호크는 낮은데 얘는 높잖아. 원래 높은 데다 달게 돼 있으니까. 내부 공간이 엉망진창이 되지. 최고 높아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밤새서 그냥 머리털 빠져가면서 그냥 몸으로 갈아 넣어서 푸른 거죠. 진동 잡고 뭐 어떻게 해서 땜빵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세계 유일 케이스예요. 저렇게 해서 그 T700 계열이 말이야. T700 계열이 저기 원래 그 흡입구 쪽에서 측면으로 출력되던 게 이젠 배기구 쪽에서 출력된단 말이야. 너무 좋구나 하고 다른 데서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일해요. 세계 유일이야. 세계 유일 케이스예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문제가 많은 선천성 기형인데 엔지니어들 개고생해가지고 억지로 수습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다. 뭐 그 비교적 괜찮게. 근데 그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천성 기형이 있으면 기본적인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수출 잘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에어쇼에 가서 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짓을. 난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나? 엔지니어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 물건이고 이런 문제가 선천적으로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상층에 차단되어 있는 거지. 상층이 안 듣는 거지. 야, 까라면 까. 하려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거지. 그냥. 너는 왜 이렇게 패배주의적이냐. 안 받아 비대 안 받아. 상무란자는 나와가지고 UAE에 가서 요번에 도장 뭐 유나이티드 뭐 도장 찍었나 뭐 MOU 체결했다고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카이라는 데가 이 최고 경영층이요. 엔지니어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군사 사상도 외면해요. 범고래 만능 범고래 수송기 한다고 난리를 부렸잖아. 그러면서 그때 주장한 게 뭐예요? 국산 수송기가 있으면 조기 경보기와 래피드 드래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은 뭐냐? 조기 경보기의 핵심은 기체가 아니에요. 전자 센서 통신 전자 장비예요. 서방에선 여객기를 변형시켜 만들어요. 오래 날아야 되니까. 그래서 봄바르디에나 보잉을 쓴다고요. 그런 좋은 그 여객기 플랫폼이 없는 데들 중국하고 러시아만 수송기 베이스로 해요. 아니 카이 강사장님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 이민 가세요. 거기선 말이 통하겠구만. 그 조상무도 가시라고. 수송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한국서 사셔 두 분? 강사장 취임 일성 혹은 취임 몽상이 뭐예요? 카이를 에어버스, 보잉 같은 회사로 만들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지. 국민이 세금 질러준 건 노스롭 그루만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용기 회사를 기대한 거지. 에어버스, 보잉과 같은 민항기 중심 회사를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보잉은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 군용기 회사를 합병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F-15라든지 F-16과 같은 걸 했지. 원래 회사의 자기들의 장점이 그 전투기 쪽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진 국가가 그 군사 사상과 자주국방 정신으로 정한 그 아이덴티티마저도 내가 대표이사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아주 야만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강구영 씨, 언제부터 당신이 카이의 오너야? 당신 집 팔아서 해. 국민 세금 갖고 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 UAE 순방까지 쫓아가서 저기 MOU 들이밀어 그래서 저 번거래인지 지랄인지 나발인지 저거 공동 그거 맺었잖아. 그걸 또 와갖고 조상무는 자랑을 하고. 이 엔지니어들 개고생하고 있는 개고생도 아니지 뭐 사실은 자기 일 제대로 하고 있는 실무랑 전혀 다른 차원에서 놀고 있어요. 저 최고 경영진이. 아마 저게 그 강구영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대 그게 좀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강구영이 되면서 이제 잘난 체를 하니까 저게 불거져 나온 거지. 몸조심들을 할 줄 몰라. 저래가지고 저게 아유 참나. 거기다가 이제 국방 전략도 이제 외면을 하죠. 이 문재인이 해군 전력 낭비 소진을 도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의 로망은 뭐냐면 F-35B 이걸 초단거리 이륙하고 수직 착륙을 하죠. 이걸 스토벌이라 그러죠.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 F-35B를 탑재한 스키점프 경항모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카이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5월 달에 바로 그거 주장하는 핵심 진원지인 해군 참모총장을 날렸거든. 22년도 5월 달에. 그런데도 카이는 그로부터 한 1년 가까이 우리 항모에 KF-21N 해야 됩니다. KF-21N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항모 노선을 더 부풀려서 선전을 해주는 문재인보다 더 문재인스러운 짓을 했어요. 강구영 사장이. 왜냐하면 KF-21N은요. F-35B랑 또 달라요. 저거는 정식 활주로와 사출기를 가진 중대형 항모야 가능해. 근데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야 우리가 서해에 항모 띄워놓고 싸우냐? 우리 서해가 주전장인데 하는 군사 사상의 문제가 걸리죠. 국방전략.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IMF 두들겨 맞고 또 그 다음에는 저거 어디야 천안함의 충격을 먹어가지고 우리 그 호위함 구축함 호위함 구축함을 찍어내는 거에 속도가 한 10년 비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위함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호위함 3, 4척급과 지금 윤영하함이라고 불리는 500톤급 사이에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게 서해 방어에 아주 큰 빵꾸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항모 전단을 구축을 해서 바깥으로 남태평양으로 빼돌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구축함과 호위함이 도대체 몇 척이냐고. 수십 척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다 물 밑에서는 그 정도 본격적인 항모 전단이 되면 물 밑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위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냥 그 디젤 뭐 공기부료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으로는 그걸 못 따라가줘요. 이쪽 우리가 하는 내가 달이라 그러죠. 디젤의 D, 공기부료 에어 인디펜던트 A, 그다음 리튬이온 L. 이 달 잠수함은 매복이 좋은 거예요. 연안에서 근처에서 한반도 인근에서. 근데 원양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항모를 쫓아가려면 이게 원잠이 필요해져요. 지금 그거 하자는 거요. F-35B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그건 한반도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륙함에 위에다 갑판을 F-35B가 앉을 수 있고 뜰 수 있게 좀 처리하는 정도에 끝날 수 있는데 KF-21N을 하는 순간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전력 전체를 카이의 영광을 위해서 말아먹자 이 소리 아니야? 너는 국가 반역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기겁을 한 거, 오늘 제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중동의 위성과 KF-21을 세트로 엮어서 팔겠다 뭐 이런 게 신문에 보도되는데 거기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중동 최대의 현지 이해 당사자는 누구예요? 서방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야. 중동 최대의 현지가 아닌 이해 당사자인 서방 국가는 누구야? 미국이에요. 미국이 중동에서 얼마나 때려박았어요. 이라크 전쟁 그 전에. 지금도 미국 기지 쫙 깔려 있고. 그럼 중동에서 지금 에너지를 엄청 많이 사들이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EU, 그 다음에 일본. 이 같은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 없이 중동의 군사균형을 확 뒤집어 엎는 솔루션, 네트워크 공군력,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쪽 방향 가고 있는 건 미국이 최첨단이고 그 다음엔 한국이에요. 다른 데는 이것까지는 그것까지 뭐하러 해? 그 세상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이런 분위기야. 근데 이거를 미국의 미니 버전을 거기에다 팔겠다고? 그것도 그런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사는 나라는 어디야? 서방국이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사실. 사우디의 모하마드 빈 살만 MBS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터키 영사관에 말 안 듣는 준만명 상태의 사우디 언론인 불러들여 가지고 죽인 다음에 시체 토막쳐서 버리는 사람들이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얼레벌레 엮어가지고 큰 사고 안 나게 세계의 에너지 수급 질서를 맞춰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 미국이 그 현지에서 자기 파트너로 말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전체 구도랑 맞추고 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안 맞췄다고 봐요. 왜냐? 그걸 맞췄으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벌써 무기 팔았어. 그럼 비슷한 무기. 안 팔았잖아. 그냥 주워 나오는 대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강사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강사님은 사람 대량으로 잡아 죽이는 게 취미요? 그냥 무기는 막 팔면 좋아? 네트워크 공군력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하고 치명적인 건지 몰라? 저게 어느 한 지역의 군사지정학적 구도를 얼마나 뒤흔드는 disruptive weapon, 판 깨는 무기라는 걸 몰라? 근데 왜 거기서 사장질하고 있어? 날도 더운데 내려오셔. 그냥 나랑 시원한 저 계곡 가서 그냥 찬물에 발 담그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어?